예, 비서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화면은 실장님께서 작년에 또 올해 신고한 재산 내역인데요.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 1,468만 원인데 올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500여만 원이더라고요. 7개월 사이에 25억 건좀 증가했는데 뭐 이제 언론 보도됐다시피 우리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발행음이 새로 신고됐기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발행음에 대해서 뭐 누락에서 신고한 건 맞으신 거죠? 예. 이게 사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 20억이 넘는 계획을 그래서 누락할 저도 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그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그대로 그 공직 여기 서식에 맞게 넘기는 작업인데 요거를 제가 그때 5월달에 이제 첫 그거라서 직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원이 저걸 CMA하고 아마 좀 헷갈려서 그렇고 저도 뭐 그때 이제 5월 초에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뭐 그래서 아마 그 상수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때 뭐 하도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근데 뭐 하여간 뭐 이런 누락 신고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뭐 아무런 통보나 무슨 요구를 못 받았죠. 받았습니까? 예. 못 받으셨어요? 받았죠. 뭐라고 받으셨어요? 그냥 뭐 저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저 개인적인 거니까요. 예. 공직자윤리법은 하여튼간에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도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이 의무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징계나 과태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그 뭘 받았는지는 그 공개를 안 하고 개인 정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어. 공직자도 개인 걸로.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지만은 그죠. 실장님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의 이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밝히면 이제 다 밝혀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말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일을 못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보를 받으셨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뭐 과태료라든지 무슨 뭐 징계욕을 받은 것인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못 되네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그저 증인선상 공직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아니 근데 금액이 누락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누락 액수가 3억을 넘게 되면은 뭐 해임을 포함한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기도 하고 또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필요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뭐 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을 오해가 지금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외에서 필요하다는 오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아마 그렇게 방침으로 그거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자료화면 4변을 좀 보십시오. 이게 누락재산이 5천만 원을 넘게 되게 되면은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좀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중대한 과실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해서 오픈해 주셔야지 자꾸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비서실장이라고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그쪽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이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 뭐 예를 들어 비상장이나 뭐 그런 걸 제가 감추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부동산을 속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준 자료 그대로 이계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직원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해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예. 그 해명하고 그냥 불이익 없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 뭐야 무슨 불이익이냐 무슨 저 조치를 받은 거는 저 뭐 개인 정보고 해서 예. 이게요, 증언에서 규정이 순수하고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이거는 저 개인 정보에 관한 그거라고 저 것은 공직자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제가 하면 아무나 이런 거 외에는 거부할 수 없어요. 제가 하면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윤리위원회에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어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그 누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그 징계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증언을 거부하신 겁니다. 분명히 거부하시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주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관련된 지금 증인이 증인 선언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의사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무슨 뭐 신상이나 자기가 아프거나 병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잘못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동료 의원께서 정확하게 공직자위원회에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인지 왜 윤리위원회가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수많은 감사 자료를 보고서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공직자위원회가 잘못했으면 감사를 받고 거기가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징계 적정성 여부도 다 논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까? 사인일 때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질문하시는 분들 가만히 계시는데 왜?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것은 아니면 당연히 고발해야죠. 지금 국정감사를 왜 하겠어요. 증인인데. 증인 선서를 묻지 않습니까? 뭐 의사진행과는 1분 드릴게요. 정식으로 하세요. 아니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재산 신고가 잘못되어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어떤 대한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여부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묻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겠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유가 그게 왜 개인정보입니까? 이 개인의 어떤 뭐 병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지휘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거부한다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야죠. 다른 위원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확히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뭐 제가 명확히 당연히 하겠지만 본인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저기 뭐야 네, 우리 실장님 소명을 말씀하세요. 예, 여기 지금 여긴 또 그 공직윤리 이쪽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있는데 재산 심사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어떤지는 한번 제가 하고 검토를 하고 법 그거 하면은 제가 주 의원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원님한테 개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의사진행만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결국은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뭐 인사혁신처에 뭐 개인정보 보호법상 뭐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리를 주장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회 정언감정법에 따르면은 뭐 군사상, 외교상 뭐 특별한 사유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명백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억 이상을 지금 신고 누락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른 심사무 처분 기준에 따르면은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신고 누락하게 되면 경고미 시정 조치를 하게 돼 있고 3억 원 이상 신고 누락하게 되면 해임 등 징계 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규정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정당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은 우리나라 전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분이고 가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2인자이시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어떤 공무원들은 아버지 재산 1억 가까이 누락했다고 징계도 받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전세금 4억을 누락했다고 견책 처분도 받고 이랬는데 20억 이상이 누락받은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별다른 신분 변동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엄히 지금 문책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누락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에서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의 대통령실 직원 징계 현황을 보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게 그 증언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고발해서 소정의 수사 및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뭐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김대기 실장님은 저희들은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실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 실장이라서 부적정한 또 부적당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밝혀주실 수 없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 국감 시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속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자, 김대기 실장 발언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 개인으로만 국한되면 제가 못 밝힌 이유도 없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보면 지금도 그쪽 담당 이제 법무 전문가는 개인정보법이 이제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러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야기 좀 다 들으세요. 그래서 기관의 징계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익명화하거나 건수만 제공한다. 국회에 출석한 기관 증인에게 본인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 내용을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 취지와 또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런 좀 입장을 좀 견지를 좀 해달라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것보다 이런 제도적인 거니까 제가 하나 그러면 좀 건의를 하나 좀 드리면 안 됐습니까? 이게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하기도 참 어렵네요. 답답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그러면 어디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어디든지 개인 정보 문제하고 또 이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한 문제 이거를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유권 해석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100% 따르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예. 근데 지금 말하면 되죠. 아니 위원장님 고위 관련자 재산 신고가 개인정보입니까? 아니 이걸 못 밝힌다면 공직자의 징계 사유가 우리가 김성훈은 의사진행 발언 1분 주세요. 개인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못 밝히겠다는 걸.